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갈수록 안정감 되는, 이제 안 불안해. 제가 없어서 하이퍼쇼 돼 있어요. 네. 볼메그리님. 안녕하세요. 볼메그린입니다. 네. 볼메그리님이 이제 이해가 생기면, 디테일은 잘 모르더라도 흐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런 방송 사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키우고 있는 거지. 지금 예. 파일럿 하나 키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예방의학 전문의, 예. 전 청와대 행정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예. 이야, 직함이 왜 이렇게 많아요? 덕지. 저는 남들이 딱 하나를 부릅니다. 회장님. 예.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02-3272-2353. 여기 전화를 하시면 전화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예. 그러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분이 더 알아서 필요한 거 물어봅니다. 예. 한 달에 10,000원씩만 빠져나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새날 방송 중에 단기 방송으로는 가장 매주 하는 방송 있잖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는 그 정규 시사가 아니라 316회 방송입니다. 예. 1년에 약 50주 치면은 6년이 넘었어요, 지금. 예. 이걸로 책도 지금 몇 권 만들어진 거죠, 대? 지금 20권 준비가 됐습니다. 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네. 자,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3272-2353. 딱 이 시간에는 새날 멤버십이나 스포츠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해주십시오. 02-3272-2353.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새해가 시작됐는데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예. 설날이 코앞에 있어요. 예.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일단 호기심이 가요. 트렌드 코리아 2023. 예. 트렌드 코리아 2023.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윤 대통령 없을 때 국민들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 역시 밖에 나가서 또 사고를 쳐가지고 결코 국민들을 편하게 안 놔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어쨌든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누가 저한테 스펀지에 나오는 그 노래 구절인데 그 이야기를 해주더만요. 어떻게든 견디내다 보면 또 견디내진다. 근데 이제 오래 안 견디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이후의 시대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하자는 뜻에서 좀 어떤 변화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매년 연말이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책을 새로 사서 보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21년이죠.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2 요걸 샀고 올해는 2023 같은 디자인의 같은 구성으로 계속 하는데 이게 책 한 권이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발간하기 위해서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와 그 팀들이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해가지고 여기 연구원만 한 10명이 1년 내내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런 걸 쭉 들으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냅니다. 물론 이제 이 주 타겟은 처음에는 기업들이 내년에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왜 패션이 내년에 뭐가 유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디자이너들이 질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변화 행태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뭐가 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도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ARS 조사도 있고 하지만은 FGI 초점 집단 면접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도가 높거든요. 거의 초점 집단 면접 조사를 1년 내내 진행해가지고 거기서 유의미한 걸 도출해서 책으로 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들 마음도 좀 식히고 또 사실 불안하잖아요.
이 다들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소나 어떤 기관도 2024년이 편안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그 난세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이번 설 연휴가 될 것인데 그때 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주제를 준비해 왔고요. 어쨌든 이게 그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자료다. 그리고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고 당면하면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오늘 하고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마침 설 연휴 때에도 우리 방송에 있어서 우리 푸나님 방송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합니다. 합니까? 예. 어. 그때까지 이거 그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론들이 김건희 가방 20만 원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완판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정확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설 연휴 때 방송하는 이유는 그때도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세요. 트렌드 예. 코리아 2023. 예. 예,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제 가방에 넣을게요. 제가 몇 권 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씨, 재미없어. 이게 안 돼요. 해야 재밌어지는데. 자, 근데 이 책이요, 지금 10년 넘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뭐 책은 보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꾸준히 이게 팔리는 이유는 꾸준히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자기 삶이나 자기 일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것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합니다. 연구진들이 10명이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카테고리화, 묶어내는 거, 이런 것들 잘 하기 때문에 키워드 몇 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책을 꼭 안 읽어도 이런 트렌드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니까 그런데 알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되고 오늘 뭐 제가 1시간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2시간을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 책의 극히 일부분밖에 소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고 궁금하면 이 책을 다 안 읽으시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세 번째로 이 책은 사실은 트렌드를 분석해서 알려주지만은 동시에 예측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 안 사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책 사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책 살게요. 여러분이 사셔야 될 책은요 앞에 있는 밍밍 젠칠라 이장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안한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이제 뭐 정치색이나 이런 거 없이 주로 소비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들이긴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반영해 주거든요. 이 작년 22년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안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개개인이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자기 돌봄의 수단으로 아주 사소한 예를 들면 배달 음식 끊기, 또 물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시기, 자고 일어나서 침구 정리하기, 반려견과 정기적으로 산책하기, 하루에 일정 시간은 멍 때리고 가만히 쉬기,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삶을 갓생, 신을 의미하는 가드와 인생을 의미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게 타임오버가 된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오던데. 지금 경상도 발음이신 거죠? 예. 우리는 이걸 갓생이라고 읽는데 가생이요. G.O.D. 갓생. 예. 좀만 더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쌀이요 쌀. 예. 그런 어려운 걸 시키시다니. 우리 며칠 연습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아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단어로는 그냥 바른생활 루틴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있지만은
그 단어가 시사해주는 것들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관리하고 가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카카오 상에서 또는 밴드 상에서 이런 걸 서로 실천하는 것을 또 공유하고 지켜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습관 공동체를 만드는 데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이런 역할들을 그동안 그 트렌드 코리아가 해왔고 올해는 이제 또 개면연 토끼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키워드를 전부 뽑은 다음에 영어로 변환을 해서 그 레빗 점프 토끼가 벌짝 뛴다라는 그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이 트렌드를 상징을 했는데 그 웅크렸던 토끼가 다시 더 높이 뛰듯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뜻을 담아서 이 책을 내어서 참 그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출판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줬는데요.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상에 미국 라스베가스 전자박람회 그것도 막 정리해서 올라오는데 그 못 가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런 정리된 걸 좀 보면 좀 많이 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공부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는 네. 의미에서 이 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상황이 암울한 건 둘째치고 우리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 역사로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윤진님 노래 하나 부르십시오. 심심한데. 레빗 점프.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자, 근데 그러면 트렌드 코리아에서 예. 지금 2023에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뭐 트렌드 코리아뿐만 아니고 모든 그 경제 연구소들이나 국제기구, IMF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들이 그 굉장히 암울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 뭐 그거는 말 안 해도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게 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랠리 핑크라는 뭐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꽤 알려진 분인데 랠리 핑크 회장이 작년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들에게 보낸 사안에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화는 이제 끝났다. 이런 워딩을 썼는데요. 바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이제 묵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집값 떨어지는 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시작인데 지금 거리가 뚝 끊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온갖 당근책을 다 해갖고 모든 규제, 강남상구에 있는 규제 빼고 다 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미분양 주택 있잖아요. 예. 정부가 사서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예. 말이냐.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거는 죽어도 못 봐. 예. 정부 돈 투입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거의 뭐 또 이명박 시절 했던 거 하나도 다르지 않게 다 되풀이하고 있어서 예측하긴 좀 좋아요. 그대로만 하고 그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집 사는데 아무런 돈도 넣지 않고 세금만 꼬박 냈는데 그 돈까지 써가지고 건설해서 살리겠다니까 정말 답답할 지경인데 어쨌든 이런 그 상황이 우리나라가 더 심해지긴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상황인데 그것이 단순하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의 일시적인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1990년대 초반부터 익숙하게 진행되어 왔던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세계가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세계화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그 세계 질서로 움직이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단순하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단 그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같은 자유주의 진영하고 이전에 사회주의권,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쪽하고 새롭게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느끼고 있을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에너지 전쟁, 유럽에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갖고 3배, 4배 뭐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식량 위기, 지금 뭐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대곡장지대에서 생산하던 밀이 수출이 안 돼가지고
시작돼 있는데 그보다 더 크게 매점 매스까지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이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미국이 대만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또 중국과 대만 간의 대립 그 안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작업을 하고 저끼리 또 만나서 회담도 하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뭣도 모르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파병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는 또 이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랍에미리트는 이라크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란. 이란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데 UAE의 적대국은 우리나라도 적대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갖고 그 당사자 또 황당하게 하는 이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이란이 아니고 미란입니다.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예. 이란에서도 막 지금 발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란이 왜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란은 저렇게 까도 돼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고 있고요. 완전 거의 아사리판입니다 지금. 예. 참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지. 왜 일부러 저렇게 사고를 가는 데마다 치고 다니신지 참 난감한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극존칭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요. 갔다 오시라고 하면 돼요. 왜 오시고 마시고 해야 됩니까? 왜 방송을 그렇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이 이란을 왜 갔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되잖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뭘 존칭까지 올려요 저런 사람. 참 좀 너무하다 싶은데 어쨌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또 이 제2의 외환위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암담한 속에서 또 새로운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기회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에 어제도 모 채널에서요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한 3, 4분 꼭지를 만들더라고요. 평균의 실종. 예. 뭔지 알 것 같아. 우리는 이 방송 했으니까 알죠. 예. 평균의 실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극화. 이야. 차이 봐도 되겠어. 평균의 실종은 양극화죠. 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런데 단순하게 양극화로 중간의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N극화, 다극화가 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또 단극화, 어느 한쪽으로 몰빵이 되는 이런 것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활발하게 거래가 돼요. 근데 같은 시기에 뭐 대형마트에서 싸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 같은 것도 많이 팔리는데 동시에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한우 오마카세가 줄을 서서 예약을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주위에 이제 마케팅 하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고급형으로 가거나 예. 돈 많은 사람들 위한 시장으로 아주 싸게 가거나 이게 점점 더 벌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스운 게 없는 사람은 싸게 살 것이고 있는 사람은 펑펑 쓸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0원 아끼기 위해서 이리 팔고 저리 팔고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그 사람이 두 사람 먹으면 한 끼에 100만 원 하는 오마카세가 있거든요. 그거 6개월 동안 웨이팅해갖고 기다렸다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1,000원 벌려고 한 사람이 예. 이게 놀랍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것도 트렌드로 이해된다는 거죠. 예. 저도 약간 이런 식의 소비를 하는데 저도 중고 마켓에서 마트 가거나 프랜차이즈 갈 때 미리 검색하고 싸게 산 다음에 그걸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뭔가 플렉스하고 싶다, 맛있는 거 예. 먹고 싶다 할 때는 좀 비싸더라도 정말 맛있는 곳 가서 먹고 싶고 그런 그게 소비를 트렌드구나. 하는 그러니까 거죠. 가난하다고 비싼 거 안 먹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알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란 속에 속하면 상위, 하위 뭐 5% 내지 1%를 빼고 나머지가 모이는
10% 이상이 모이는 그 안에서 안정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그 자산의 양극화, 시장의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 또 사회의 다양한 양극화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양극화를 넘어서서 다극화. 그 내가 관심 있는 데는 돈 많이 쓰고 다른 거 일상적인 소비는 확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또 단극화. 예를 들면 이 동영상은 유튜브, 뭐 인터넷은 카카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몰빵하는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지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아 그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인지하면서 그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훨씬 좀 편안하게 이런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게 자본주의적 특성인데요. 예. 제가 만든 용어가 뭐냐면은 주류 편입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예. 주로 이제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유명한 드라마 시청률 막 60, 70% 올라가는 게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 우리가 지금 그 국민 소득 3만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4인 가족인 경우에는요. 최소 한국 돈으로 1억 2천 정도. 예. 많게는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위에 1년 연봉이 1억 5천쯤 내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평균을 엄청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맞습니다. 착시현상이라고. 예. 이제 평균이 실종되고 점점점 가운데가 사라지고 정말 못 사는 사람도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1년에 1억 5천 정도 버는 가정이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예.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결국 그 사회를 악화시키는 나쁜 쪽으로 바뀌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물론 시장 내에서 이런 트렌드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도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시장에서 못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그 세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양극화를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보완이 돼야지 시장이 계속 커지고 맞습니다.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시대의 트렌드인데 그 앞에까지만 딱 듣고 시장에서 알아서 해. 그럼 넌 시장 따라가. 정부는 책임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파트가 분양이 덜 됐을 때 건설회사들이 망하면 망하는 대로 냅둬야 되잖아요. 예.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이 쌀을 비싸게 직전 가격으로 사주겠다는 건 또 하면 안 된다라고 저렇게 국회에서 난리를 지고 좀 사람 따라 차별을 하는 거죠. 양약 강약약강. 강약약강. 예. 아유 대단한 사람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란이 아니고 미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예.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함정인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그 외에 평균 실적 말고 사무실 개념이 바뀌고 있다. 예. 이걸 이제 오피스 빅뱅이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갑자기 이 화물차 운전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시대에 이 택배, 물류 배달 쪽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심야 택시 난이 생긴 이유도 이제 그런 것이고 식당에 서빙한 인력을 못 구해갖고 아예 식당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벌어진대요. 그것을 대사직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와, 대사직? 예, 그냥 사표 내버린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는 급여 많이 줘도 싫다. 나는 어떤 곳에 회사가 있는지 또 어떤 회사가 분위기이고 복지를 제공해 주는지 그거 보고 가겠다. 이 신용산 역사 앞에 아주 비싼 땅에 사무실을 쓰는 회사에 있어서 그 대학교에서 설립한 학내 벤처 기업이었거든요. 아 교수님 왜 이런 데 쓸데없이 비싼데 돈 많이 들여서 사무실 씁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월급 좀 더 주면 그게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했더니 자기들은 어디서 일하는지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용산역에 옆에 이제 맛집이 많으니까 그런 데 점심때 잠깐 가서 먹고 오는 것이 자기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지 내가 이 인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그 AI 인공지능 만드는 그 첨단 기업인데 야, 참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생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이해 못하면 꼰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해 못해도 이해한다고 하세요. 예. 근데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딜 가나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주변에서도 보면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할 때
직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라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원증이 어떻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그러게 말이에요. 나오는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거리로 나는 이런 회사에 다녀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예. 저도 느끼긴 하거든요. 우리 병원 직원들도 그 처음에는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유니폼 맞추려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니폼 맞춰주는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너 마음대로 골라서 주문해라. 돈 내가 내줄게. 아, 이렇게 하고 각자 자기가 맞는 제각각의 유니폼을 입거든요. 어. 근데 그게 좋대요. 훌륭한 매장이시네.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그 인력을 쓰려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다른 말 관점에서 보면 약간 개인주의 시대를 도입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뭔가 차별화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대기업 어디에 다니는 나였던 거라면 지금은 좀 독특한 곳에 다니는 나의 그런 정체성을 찾고 싶다고 해야 되나? 우리 네. 환자 중에는 이 옆에 이제 판교에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좀 요즘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3년 내내 재택근무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 나오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안 해도 되는 걸 조건으로 이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근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꼭 회사에 안 가더라도 중간에 모여서 근무하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래 회사를 싫어하냐? 당신 옛날에 잘 다니던 곳 아니냐 했더니 저는 몰랐는데 그 꼰대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과장님, 뭐 기자님, 부장님 볼 생각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래요.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회사를 그만두느냐 마느냐의 정도까지 심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이 사람이 그 한 번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특히 이제 IT 분야는 사람들 구하기 어려우니까 좋은 직원을 추천해주면 그 내부 직원한테 보상금도 주는 이런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인센티브가 예. 하기 사람 뽑기 되게 힘들고요. 예. 열심히 몇 년 동안 이렇게 선발 맞춰놓는데 이직해버리면 황망한 경우도 꽤 있고. 누구는 그 면접 볼 때 그 하도 잘 봐갖고 당신은 그 앞으로 임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키우고 싶다 했더니 바로 사직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임원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요 몇 년 다니다가 그 자기 일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담을 주니까 난 그거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는 진거자라는 게 있답니다. 진거자? 진급 거부자. 아, 진거자. 예. 진거자. 그래서 자기는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과장이 되기 싫으니까 과장 안 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대요. 근데 이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게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하겠다가 아니고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그 일의 노예가 되기 싫고 즐기며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 존중해줘야죠. 트렌드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들한테 임금을 더 주는 거 이게 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계약직만 찾아서 또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소비 성향도 바뀌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그 체리 피크라는 이야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왜 케이크 위에 체리 딱 얹어 놓으면 고마 쏙 빼먹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왜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알뜰 그 소비 구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체리 피크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알짜배기만 쏙쏙 빼먹는 소비자를 체리 슈머라 하거든요. 컨슈머하고 체리하고 섞어놓은 말. 예. 그래서 최대한 알뜰 소비 전략인데 이게 이제 체리 슈머를 넘어서 어떻게 바뀌느냐. 무지출. 뭐 저 돈 한 푼도 안 쓰고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사람도 생기고 이 조각 전략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예. 그 장보러 가기 전에 그 자기가 사야 될 것을 딱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 안 가고 조금씩 살 수 있는 편의점에 가버린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편의점은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대형마트나 그 재래시장은 굉장히 죽어버린 이유가 뭐 1인 가구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은 소비 패턴이 많이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반 전략 들어보셨나요? 뭐 이 짜장면 짬뽕 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 구독권을 한번 사면 4명이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4명이 돈 내가지고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걸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4명이 나눠서 사도 같은 시간 볼 수는 없거든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거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
또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걸 예약할게. 아, 근데 여러 가지 계정을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4가지, 5가지 해서.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인들끼리 뭐 4명 모아서 얼마를 내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예. 이제는 아예 이 계정을 나누는 플랫폼까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거기 내가 뭐 넷플릭스 보고 싶어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 그룹에 들어가서 매달 정기 결제를 하면 그 한 계정을 4명이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넷플릭스 계정이 있거든요. 예. 1년에 한 2번 볼까 말까 해요. 예. 여러분들 저 채팅창에 계시는 분 중에 제가 나눔할게요. 나눔. 근데 요즘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뭐 디즈니도 있고 봐야 될 계정이 여러 개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혼자서 다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4명이서 4가지 계정을 사가지고 4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현명한 소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다 보면 내수는 오히려 클 수가 없겠는데요? 아,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 전략이고 나름대로 그 제한된 자원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 불황소에서 꼼수 부린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욕할 수는 없죠. 예. 아낀다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전통적인 시장의 속설이 있잖아요. 지금 소비가 미덕인 시대도 되거든요. 예. 옛날엔 전략이 미덕이었잖아요. 지금 소비가 미덕인 시대도 됩니다. 그게 예. 나한테 결국 다시 돌아오거든. 맞습니다. 어. 그래서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지역상품권 일부만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지금같이 불황기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전략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 지자체 장인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 돈 주고 지가 잘 하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자꾸 무슨 건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나마 좀 대권 꿈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부모 수당 뭐 이런 이름으로 100만씩 준다든지 옛날에 그렇게 하면 막 보수 측에서 엄청 반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의 차기 주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별로 비난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경원이 지금 뭐 헝가리 정책 따라했다가 지금 너 나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 거죠. 나경원이 나경원이 나간대요. 예, 맞잖아요. 나가잖아요. 예. 다시. 그거는 이제 그런 또 사실은 고급 유머를. 결국에는 이재명 효과 아닙니까? 어떻게 예, 보면은. 예. 그래놓고 이재명 욕해. 예. 참.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바뀌고 있다고요? 이게 참 저는 충격적인 지적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친하다고 하면 어떤 관계를 친하다고 하는지 우리는 뭐 초등학교 동창 또 그 남자들은 이제 주로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분야에 상관없이 쭉 평생 가는 친구 이렇게 보는데요. 친하다라는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Z세대가 친하다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줌을 켜놓고 각자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관계. 이게 가장 친한 관계예요. 내용은 공유 안 되는데. 예. 아, 그럴 수 있어. 왜 외롭지 않게. 아니, 내가 무슨 카페에서 연인들이 둘이 앉아갖고 그 데이트를 하는데 각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저럴 것 같으면 말로 만나지? 이 생각이 드는데 저거는 그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건데 같이 있는 거면 얼마나 같이 있어. 이건 문학적으로 있고도 좋은데.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문자를 해요. 또 네. 말도 안 하고. 아, 참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참 그리고 SNS에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를 1년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관계보다 더 친한 관계로 분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 시조 좀 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그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가까이라는 것이 이 거리적 가까이, 공간적 가까이를 넘어서서 인터넷상에서의 가까이라는 거죠. 그러네. 예. 날마다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그러다- 예, 표현을 인덱스 관계라 하는데요. 인덱스 관계. 예, 뭐냐면 인덱스가 세 개이지 않습니까? 음. 자기 파트별로 자기 관심 분야를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저희 딸이 밤에 잠 안 자고 자꾸 무슨 채팅하고 이렇게 하길래 왜 저렇게 하냐고 좀 잠 좀 자라고 하는데 애는 낮에는
학교에서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잘 안 하고 밤에 그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의 가장 절친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또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그 옛날에 우리는 무슨 인터넷상에서 만나면 나쁜 놈들 만나고 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냥 삶이 그 반이 인터넷 이상인 거예요. 우리는 빼주세요. 아, 그래요? 이게 마셔야 됩니까? 제일 친한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예. 작년 2022년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예. 친구입니까 그게? 아이고 미안해 나. 예. 자,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 뭐 그러려니 생각은 해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걸 내가 내 삶에서 인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중고마켓 같은 데서도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맛있는 집이 있는데 여기가 4인 이상만 파는 그런 곳이면 예. 나는 혼자인데 4명이 먹는 걸 먹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럴 때 3명을 구해서 같이 간다거나 예. 이런 식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니 안 먹고 말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대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예. 혼자 4인분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 근데 그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 X세대라고 등장하잖아요. 그 X세대가 어떤 원류가 있냐면 X세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나 다 똑같은 환경에서 컸던 거예요. 농경사회 같은 데서.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환경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게 X세대의 출발인 거거든요. 실제로 X세대가 학문적으로는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지금 그 X세대가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세대들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바로 어떻게 불편해서 먹냐. 이분들은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참 쉽지 않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기업들의 그 역할도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내놓고 이렇게 획기적인 그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소비자가 아예 생각지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줄을 서고 지갑을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저기요. 예. 원장님 업그레이드. 죄송합니다. 예. 너무 거슬려서요. 예.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D를 그레이드 한 게 아니고 업을 그레이드 한다는 건데. 시간이 좀 남아서. 예.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제품 또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상품 이런 걸 만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해놔도 시장이 먹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비디오를 그 베타 방식하고 VHS 그렇죠, 방식 그렇죠. 이런 거로 있었는데 베타 방식이 그 압축을 6배나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편리하고 더 작거든요. 네. 그런데 VH 방식으로 밀려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조차도 요즘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표준을 못 만들어내면 사라지는 거다. 그리고 그 3D TV 요즘은 뭐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데요. 처음 나왔을 때 획기적이었거든요. 안경만 쓰고 있으면 막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아바타 1이 이제 그 3D TV로 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영화였는데 이제는 안경 안 써도 보일 수 있는 3D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로 팔리는 3D TV는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 불가능한 상품, 지금까지 없었던 상품, 또 지금까지 써왔지만은 그렇게까지 기능이 있을 줄 몰랐던 상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사라진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예, 문재인 정부 때 5G 예, 요것도 사실은 시장이 표준이 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고 예, 요거를 또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흠집을 내더라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여갖고 무슨 참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가장 먼저 선점을 해서 표준이 되는 그런 지점인 거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IMF 어려운 시기에 국가 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들여서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덕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누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거꾸로 한국의 그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팔리 나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야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의 성경지명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이제는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이 바꿀 수 있게는 우리 대한민국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들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예를 들면 지불 방식 바꾸기도 똑같은 제품인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렌탈 이런 거 사람들이 별로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정수기는 당연히 렌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데 얼마 전까지 정수기는 다 사야 되는 거였어요. 요즘 저도 이제 렌트카를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쓰는 차를 왜 렌트를 해? 안 사고 이렇게 했는데 렌트가 훨씬 더 편리하고 더 효과적이거든요. 관리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바뀌었어 진짜. 예, 그 지불 방식 뭐 구독 경제 이야기 나오지만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구독 경제가 많이 와 있고 그 안에도 고난 부영형, 추천형, 배송형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3년 동안에 5개 차를 돌아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렌탈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그 자기 마음 내킬 때마다 차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5명만 묶어 놓으면 그 안서 조절하면 되니까 각자가 5대 새로운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었고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사고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존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실용적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졌다 이런 측면도 있고 사실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 아까 이거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핸드폰 접는 거 있잖아요. 예, 폴더폰. 저는 그게 히트를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잠깐 있기는 끄는데 스마트폰도 이제 나온 지 꽤 오래 되면서 일반적인 여론 스마트폰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변형된 형태들이 한번 인기를 쑥 끌고 지나가지만 결국에는 이게 유지되는 이유가 이게 사용해보니까 제일 편해서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것만 내면은 인기를 못 끄니까 자꾸 어떤 그 새로운 형태를 갖고 와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접는 폰이 이제 들킨 게 그저 윤석열 체리 따봉이 그 예. 핸드폰이었잖아요. 예.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사라지니까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유행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접히는 요 폴더폰은 한계가 있는데 제 가까운 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접히는 폴더폰 있잖아요. 이거는 써보니까 도저히 이제 다른 거 못 쓰겠더래요. 왜냐면 화면이 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50대 후반이 그 폰이 아니면 이제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점이 있어 또. 너무 무거워. 예. 무겁고 큰데 어. 그 모든 단점을 극복할 만큼 큰 화면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좀 키우면 되지 않냐 했더니 글자 키우면 한 화면이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필요에 의한 소비인 거고 예. 사실 요즘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것들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료를 저어주는 것들도 그냥 내가 적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사실 커피 같은 거 그냥 젓는 거 쉽잖아요. 빨대로 젓는 거. 하지만 이 빨대에 캐릭터가 붙어 있어서 그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게 저어준다. 뭐 이런 것들도 팔리고 있어요. 예. 웃었으면서 내가 꼰대 있는 게 그랬어.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네. 근데 있으면 또 그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 네. 그 있으면 자연스럽게 진짜- 예. 네. 저는 처음에 그걸 찾아서 쓰지는 못하는데 누가 한 명 권해줘가지고 한번 써보고 이 편리하네 싶으면 이제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물건이 필요한가. 뭐 아까 인간학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로빈 덤바라는 분이 인간이 평생에 만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계산해봤더니 150명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많이 만나도 기억도 못하고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70, 80년을 사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 하지만은 실제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근데 물건도 그 옛날에 그 영어 교과서에 인간은 얼마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러시아 그 소설도 단편 소설도 이제 우리 영어 교과서에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자기가 갖고 싶은 하는 땅을 그 다 못 채워가지고 걸어서 말 타고 돌아오면 그 땅을 니한테 줄게 했더니 결국 돌아오지 못해갖고 말 타고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트렌드를 인정을 하고
또 일부는 수용하고 따라가되 거기 매몰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원하는 것이 나의 트렌드인 거예요. 트렌드를 끌고 가지 못하더라도 예. 자기가 이제 저는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소리가 아니고 그 트렌드를 자기한테 맞으면 트렌드 따라가면 되지만 저는 그거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한쪽에서는 아날로그가 더 발전해요. 예. 디지털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만족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진정한 소확행 아닐까요? 예.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다니. 자, 이게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뉴 디맨드 전략까지 이렇게 예. 오늘 5개만 하고 다음 시간 또 나머지 5개를 좀 더 소개를 할 건데 뭐 일단 저 부담 갖지 말고 재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되는가 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메타인지라 하죠. 이 변화 속에서 그 냇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곡을 만나면 또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넓은 강을 만날 때는 속도를 늦추면서 가득 채우고 가는 이런 저 자연이 주는 지혜, 물이 주는 지혜 이런 것들을 이 그 범람하는 트렌드 속에서 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 철학과 어떤 지혜로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그 바른생활 루틴이라는 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의 바른생활 루틴은 새날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예.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활화되었죠. 예. 내가 앞에 있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아니 생각했어요. 나는 루틴이 뭐가 있지 생각을 하다 보니 예. 새날이랑 그 겸공 듣는 게 예. 제 루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새날 같은 방송을 보게 되면 일반 뉴스나 프로그램들이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왜 저 상황에 저런 말을 못해? 300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으면 어디에 투자 유치를 한 건지 왜 기자가 질문을 못해? 이런 생각이 들면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성 언론들이 계속해서 흑화되고 있는 이유를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대장동에도 분명히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왜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갖다는 돈이 안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뒤집어 씌우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전공이니까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고할 여력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대충 보도하는 거 보니까 나무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재명한테 돈이 갔나 보다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전달해주는 그 메신저인 기자가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간 게 맞아? 몇천억이나 되는데 왜 김만배는 언론사 기자들 매수하고 검사들하고 이렇게 막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을 하지? 그러면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 죽이구나라는 큰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언론들이 안 해. 그러니까 새날 같은 방송을 봐야만 그 방향성을 해주는데 안 좋아하면 이상한 거죠. 이게 트렌드지 어떻게 보면. 예. 야 진짜 오늘 말 뭐 명언 수준으로 쏟아지는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봉주 TV 방송이 켜져야 이걸 내가 넘기고 가는데 정봉주 TV 예. 나와라 정봉주 TV 아, 빨리 방송 켜요. 어린남이십니다. 아니 왜냐면 방송 켰다. 예. 저 링크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우리 스텝 링크 하나만 올려드리고 새날에서 왔어요라는 소리 듣고 이제 가야 되는데 올라왔다. 잠깐만요. 요거를 링크를 복사해서 새날 채팅창 위에다 띄워드릴 테니까요. 우리 봉주 형이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새날 방송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링크 걸렸다. 자, 채팅창 위에 정봉주 TV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참 오늘 방송 이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라는 인생 속에 윤석열은 그냥 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냥 그 새끼 참 웃긴 새끼였다. 이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껌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요. 예. 지금 선출직이 지금 뭐 그게 뭐 임기가 그 짧은 게 겁도 없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아유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까 문제지.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6회 방송은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첫 번째
트렌디 코리아 2023 첫 번째 방송이었고요. 두 분 고생하셨고 테라는 몰러 갔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